자, 121페이지에 이제 재심이 있습니다. 재심. 이 재심이 요 근래 계속 연타를 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이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그리고 좀 뜸했다가 또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 근데 재심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재심은 일단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래요, 여러분. A 형사 A 검사가 있어요. A 형사 A 검사. 이거 대강 한번 적고 이제 필기노트를 가지고 할 거예요. A 형사 A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서 이제 기소를 했다. 한번 해볼게요. 기소. 자, 그래서 이게 법정이 열렸어요. 법정에 B 판사가 재판했다 해볼게요. B 판사가. 그리고 여기에 증거로 이런 서류들이 들어왔다 해볼게요. 그리고 C가 증인으로 나왔다 해볼게요. 증인. 이게 증인석이거든요. 이 기소 전에는 우리 피해자나 목격자,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수사기관이 참고할 만한 사람, 참고인이라 부르죠. 이제 기소가 되고 법관이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피고인 갑이라 해볼게요. 이렇게 재판을 받았어요. 여기서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유죄, 유죄 판결, 이제 선고, 유죄 판결. 7일 지나면 뭐가 돼요? 7일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 만약 여기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징역 1년. 그러면 자 확정되면 빵에 들어가는 거죠. 빵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콩밥을 먹겠죠. 다 먹으면 밖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콩밥을 먹고 있는데요. 콩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A 형사 A 검사가 말이죠. A 형사 A 검사가 자 내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요. 수의를 입고 내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알아봤더니 이 새끼가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 거야. 이 새끼 뭔가 내 수사할 때도 이상했는데 이 새끼가 뇌물 받아 처먹구나. 지나 잘하지 이 새끼가. 어떠하고 있는데 그 뇌물을 받아 먹고 수사한 사건이 누구냐? 내 사건인 거예요. 내 사건이야. 내 사건. 여러분이 해보자. 여러분이 지금 갑이다. 여러분 사건인 거야. 그럼 누구도 그냥 참을 기가? 참을 기라? 일단 내 빵 동료들 좀 불러가지고 이제 살짝 불러내서 어색한 데서 좀 밟아줘야 되겠죠. 밟아줘야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안 밟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날도 또 화가 안 풀리면 좀 밟아주고요. 근데 계속 밟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밟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밟을 때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그 안에서 밟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재심.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건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계속 콩밥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또 다르게 이야기해볼까요? B 판사 이놈아가 여러분 유죄를 때린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뇌물을 받아 처먹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 유죄를 때렸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여러분 사건 뇌물 받아 먹고 유죄를 때린 거야.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거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 내 사건 문제 있다 이거 다시 재판해달라. 이게 재심입니다. 또 해볼까요? 이 서류 있잖아요. 이 서류 이것 때문에 유죄가 떨어졌어요. 이 서류가 증거로 써가지고 유죄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판결문 보면 돼요. 판결문에 보면은 유죄를 때릴 때 그 증거를 줬거든요. 그 증거 보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서 유죄를 때렸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판결문을 보면 이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가 위조된 거예요. 변조된 거예요. 변조된 거예요. 위조 변조를 하게 되면 위조나 변조를 하게 되면 이 범죄거든요. 그래서 위조 변조한 자가 콩밥 먹었어요. 유죄가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 위조 변조된 서류 때문에 내가 유죄가 떨어졌다면 내 사건도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에 다시 재판해달라 이렇게 청구하시면 돼요. 이게 재심이라고요. 그 다음에 C가 이제 증언했다 이렇게. C의 증언 때문에 내가 유죄 떨어졌어요. C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C가 한 증언요. 자 이게 위정인 거예요. 선설한 놈이 뻥을 치면 위정죄가 되는 거예요. 위정죄로 이놈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그러면 내 사건 유죄도 문제가 있죠. 요 증언 때문에 내가 유죄가 떨어졌는데 이 증언이 위정이라는 게 밝혀졌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판해달라 청구하시면 돼요. 이게 재심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여기에 A 형사, A 검사나 B 판사나 서류나 이 증언은요 전혀 문제 없다 한번 해볼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 층간소음 얘가 예를 들었는데 그 사례가 오히려 더 좋은 듯 보여요. 너 이상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거야. 너무 심해가지고요. 너 이상 윗집에서 뭐 일요일 아침에도 막 청소기 돌리고 막 쿵쾅쿵쾅 난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집에서 내가 좀 쉬려고 하는데 계속 쿵당쿵당 아침부터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오늘 뭐 음식에 먹으려고 칼을 하는데 칼도 안 들어. 아씨 그 미치겠어. 그래 저 이제 칼 사러 가는 길에 계속 또 시끄러우니까 올라가가지고 콩콩콩 문 두드리면 나온단 말이야. 야씨 좀 조용 좀 해라. 칼 내 사가지고 니 확 찔러버리다. 또 조용 안 하면 딱. 근데 찌르려고 칼 사러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면 사람이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이제 칼 하나 사고 그런데 그 마트 사면서 칼 사면서 아줌마한테 확 이걸 가지고 확 찔러버릴까? 뭐니? 확 찔러버릴 거라고. 아줌마 이거 확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겠죠? 이거 잘 들어. 너무 화가 나니까 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너무 나면 내라도 하겠다. 막 이렇게 확 집어넣으니까 이거 들어가겠지. 아주 뭐 깜짝 놀라겠죠. 사고 가다가 너무 화가 나면 이제 담배 한 대 필 수 있잖아요. 아파트 앞에서 막 담배 한 대 피고 너무 화가 나면 사실 그 산 것도 깜빡할 수 있잖아요. 깜빡하고 막 저 가다가 트렁크에 뭘 넣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윗집 아저씨가 칼에 당겨가지고요. 아랫집 아저씨 도와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봐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조용히 할게. 그리 하면 사람이 그 한마디 들으면 또 확 화가 풀리잖아. 일반인들은.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또 갔더니 비명소리 들은 윗집 아줌마 내려오고 윗집 아줌마 성깔이 갈갈하거든요. 막 오고 수희 아저씨 오고 순찰들 경찰들도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칼에 찔렸으니까요. 쫙 참다가 그냥 마지막에 하다가 막 죽어버렸다 이거지. 하다가 죽어버렸지. 예. 그 저기 마누라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사실. 하다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하고 그냥 확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만약에 거기가 CCTV가 없어 사각지대다. 그렇게 해볼게요. 강도도 뭐 CCTV 있는데 뭐 부정시 하겠습니까? CCTV가 이제 없는 사각지대다. 라고 한번 해봐봐라. 뭐 늘상 싸웠지. 오늘도 조금 전에 죽일 거라고 칼 사러 간다 했지. 칼 샀죠. 그 칼은 쥐가 담배 피면서 놔놓고 온 칼이에요. 강도가 그거 갖고 와서 푹 담그세요. 강도 지짐은 없고 누구 지문만 있겠니? 내 지문만 있겠죠. 그리고 아줌마한테 내가 이렇게 푹 담글 거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했더니 칼이 그대로 이 각도로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CCTV 돌려보니까 이 각도로 탁 집어넣는다 했는데 이 각도로 그대로 들어가 있지 지금. 그럼 이제 방법이 만약에 이 각도가 아닌 왼손잡이 이런 각도로 들어가 있다 하면 또 이야기 또 달라질 수 있겠지. 나는 그 각도로 아니다. 오른손잡이인데 뭔 왼손을 찌르냐 이러 할 수 있는데 쫙 이 각도로 들어가 있고 뭐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또 죽으면서 이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이리 돌려줘야 되는데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뭘 어떻게 할 낀데 방법이 없는데. 뭐 안 했다고 막 하겠죠.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죄가 확정돼서 콩밥 먹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외부 차량이 한 대 주차가 돼요. 사각지대지만 차가 주차가 됐는데 그 차에 블랙박스가 찍혀 있었던 거예요. 차 원래 블랙박스가 다 보겠죠. 근데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블랙박스가 막 이게 차가 막 떠났다. 이거 한참 있다가 접촉사 나와서 블랙박스를 켜보니까 세상에 이런 게 다 녹화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놈은 콩밥 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봐라. 그 블랙박스가 새롭게 등장하면 이 유죄를 뭐로 바꿀 수 있니? 그렇죠. 방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죄로 바꿀 수 있잖아요. 무죄. 자, 무죄 또는요 무죄뿐만 아니라 뭐 면소. 자, 무죄나 면소 또 형의 면제, 또 경한죄로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이 블랙박스 있죠. 이 블랙박스 이런 게 새로 발견돼도 재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 형사, A 검사, B 판사, C 그다음에 서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 원 판결 당시에 방금 처음으로 유무죄 재판할 때 그때 이 유죄를 그때 내 그 무죄를 입증할 그런 명백한 증거인데 이게 이것이 몰랐단 말이죠. 법원도 모르고 블랙박스를 피고인도 몰랐어요. 근데 유죄가 확정된 뒤에 법원이 이 블랙박스 존재를 알았다거나 그다음 피고인요 지금 수형자죠. 요놈이 이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았다면 또는 여기 원판결 처음으로 유무죄 재판할 때 블랙박스를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블랙박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결국은 유죄가 확정됐는데 나중에 이것을 드디어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확정된 뒤에 이런 경우에 다시 재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심입니다. 이건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서 재심하는 거죠. 이래서 신증거에 의한 재심 이유. 앞에 이런 A하고 서류하고 B하고 C 이런 것들은 허위 증거 뭔가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재심을 한다 해서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 이유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럼 구분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재심이라는 거죠. 재심 됐죠.